안녕하세요. 편한 백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5가지 음식으로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이죠. 8월이 벌써 열흘 또 넘게 지났네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여름엔 정말 입맛이 없었어. 에어컨 틀어놔도 자꾸 지쳐.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서울 강동구에 계시는 김영순 어머니께서는 7월 내내 밥 한 그릇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대요. 더위 때문에 입맛도 없고 뭘 해드려도 괜찮다, 괜찮다 하시면서 미루기만 하셨죠. 그런데 8월 들어서 딱 5가지 음식만 바꿔서 드셨더니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틀 만에 오늘은 밥맛이 좀 나네 하시더니 일주일 후엔 요즘 몸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법 같은 일이 아닙니다. 바로 제철 음식의 힘이죠. 지금 시장에 나온 오이, 가지, 토마토, 이런 여름 채소들이 우연히 이 시기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더위에 지쳤을 때 가장 필요한 영양소들을 가득 담고 있거든요. 오이 하나만 봐도 그래요. 물이 95%나 들어있어서 자연이 만든 물병이라고 할 수 있죠. 가지는 어떨까요? 그 진한 보라색 속에 우리 몸의 녹슨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이 듬뿍 들어있어요.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부산 해운대구의 박철수 어르신은 83 나이에도 이 방법으로 여름을 건강하게 나고 계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몸이 원하는 걸 주면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좋은 음식을 알아봐요. 다만 어떤 게 좋은지 모를 뿐이죠. 오늘 잠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께 그 비밀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을 마시기 싫어하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이고요. 두 번째는 소화가 어려운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입니다. 세 번째는 몸속 깊숙한 곳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빨간 음식이에요. 네 번째는 장이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발효 음식들이고, 마지막 5번째는 달콤하지만 혈당 걱정 없이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 5가지만 알고 계시면 8월 말까지 남은 3주 동안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음식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바로 오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영순 어머니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7월 내내 물 한 잔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던 분이에요. 물만 마셔도 속이 메스꺼워라고 하시면서 하루에 겨우 반 컵 정도만 드셨거든요. 그런 어머니가 8월 첫째 주에 딸이 해드린 오이 냉국 한 그릇을 드시고는 이건 시원하고 좋네라고 하시더래요. 그 다음 날부터는 스스로 오이 좀 썰어달라고 하셨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오이의 놀라운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이는 95%가 물이에요. 그런데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가장 잘 받아들이는 형태의 물이죠. 더 중요한 건 오이 속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몸에서 쓸데없는 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붓거나 얼굴이 푸석해진 분들이 오이를 드시면 한결 개운해지시거든요. 대구에 사시는 이정자 할머니 경우를 보세요. 81세인데도 매일 아침 오이 한 개씩 채 썰어서 소금에 살짝 묻혀 드세요. 이거 먹고 나면 몸이 가벼워져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래요.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몸에 물이 잘 안 빠지고 자꾸 붓게 되는데 오이가 이걸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거예요. 오이를 드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으로 드시기 어려운 분들은 소금에 살짝 절여서 무침으로 드세요. 오이 한 개에 소금 반 숟가락 정도 뿌려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물기를 꼭 짜면 돼요. 식초 몇 방울 떨어뜨리면 더 상큼해져요. 더운 날에는 시원한 냉국도 좋아요. 오이 2개를 얇게 썰어서 찬물 3컵에 넣고 식초 1숟가락, 설탕 반 숟가락, 소금 조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다만 위가 약한 분들은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
냉국보다는 무침으로 드시는 게 나아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오이는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차가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오이는 표면이 매끈하고 진한 초록색인 게 좋아요. 만져보면 단단하고 꼭지 부분이 마르지 않은 것으로 고르세요.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되 비닐봉지에 구멍을 몇 개 뚫어서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는 싱싱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제 물 마시기 싫어하던 분들도 오이 하나로 자연스럽게 수분 보충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수분만으로는 부족해요. 더위에 지친 우리 몸에는 소화도 잘 되면서 영양도 풍부한 음식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이가 불편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준비한 음식이 바로 가지입니다. 수분 보충은 오이로 해결했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남았어요. 바로 소화죠. 나이가 들면서 이가 불편해지고 딱딱한 음식은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전주에 사시는 최순덕 할머니께서 바로 그런 경우셨어요. 85세인데 틀니가 잘 맞지 않아서 고기는 물론이고 나물도 제대로 씹기 어려우셨거든요.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라고 하시면서 죽만 드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며느리가 가지찜을 해드렸더니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건 부드러워서 좋네. 맛도 구수하고라고 하시면서 한 접시를 다 드셨대요. 가지의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익히면 정말 부드러워져서 이가 불편한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지가 단순히 부드럽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 진한 보라색을 보세요. 저 색깔 속에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 있어요. 포도나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보라색 색소가 우리 몸의 녹슨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죠. 부산 연제구의 김철호 어르신은 가지 덕분에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셨어요. 1년 동안 꾸준히 가지 요리를 드셨는데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젊게 나왔다고 해요. 가지를 요리하는 방법도 다양해요. 가장 간단한 건 찜이에요. 가지 2개 정도를 반으로 갈라서 찜통에 4분 정도 쪄주세요. 부드럽게 익으면 간장이나 된장에 찍어서 드시면 돼요. 구이도 좋아요. 가지를 세로로 길게 썰어서 팬에 기름 살짝 두르고 구워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기름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가지는 기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거든요. 된장국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추천해요. 가지 1개를 큼직하게 썰어서 된장국 끓일 때 넣으면 국물이 구수해져요. 두부랑 함께 넣으면 더욱 좋고요. 가지는 어떤 걸로 골라야 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가지는 표면이 매끈하고 윤이 나는 걸로 고르세요. 꼭지 부분이 싱싱한 초록색이고 만져봤을 때 단단한 것이 좋아요. 크기는 너무 큰 것보다는 중간 크기가 나아요. 너무 크면 씨가 많고 질겨질 수 있거든요. 보관할 때는 비닐봉지에 넣지 마세요. 습기가 차서 금방 상해요. 그냥 바구니나 접시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두시면 3, 4일은 괜찮아요.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가지 1개에서 2개 정도면 충분해요. 매일 드실 필요는 없고 이틀에 1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경상도 안동에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는 가지 된장국을 일주일에 3번 정도 끓여 드세요. 덕분에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없어졌다고 해요. 이제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은 해결됐네요. 하지만 몸속 깊숙한 곳까지 깨끗하게 해주려면 또 다른 음식이 필요해요. 특히 혈관 건강과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빨간 음식 말이에요. 바로 세 번째 음식,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혈관 건강과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인천 남구에 사시는 한명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9세에 건강검진에서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많이 걱정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토마토를 매일 익혀서 드시라고 조언해 주셨거든요. 한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매일 토마토 2개씩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드셨어요.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토마토의 빨간색 속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아주 좋아요. 많은 분들이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좋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채소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토마토는 달라요. 토마토를 기름과 함께 익히면 그 좋은 성분이 3배나 더 늘어나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볶음이 생토마토보다 몸에 더 좋은 거예요. 울산에 사시는 이현숙 할머니는 이 방법을 알고 나서 매일 토마토 요리를 해 드세요. 토마토 2개를 큼직하게 썰어서 올리브 오일 1숟가락과 함께 팬에 볶아요. 소금 조금 넣고 5분 정도만 볶으면 맛있는 토마토 볶음이 완성되죠.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도 좋은 선택이에요. 다만 설탕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간 시판 제품보다는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게 나아요. 토마토 계란 볶음도 추천해요. 토마토 2개와 달걀 2개면 충분해요. 토마토를 먼저 볶다가 달걀을 넣으면 단백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토마토에는 당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거든요. 대전 서구의 박준호 어르신은 당뇨 환자인데 토마토를 좋아해서 하루에 5-6개씩 드셨어요. 그런데 혈당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토마토 때문이었대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중간 크기 토마토 1개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식사 직후보다는 식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방울토마토는 어떨까요? 방울토마토 10개 정도가 큰 토마토 1개와 비슷해요. 당분도 비슷하니까 개수를 잘 세어서 드세요. 토마토를 고를 때는 빨갛게 익은 걸로 고르세요. 초록색이 남아있는 건 아직 덜 익은 거예요. 만져봤을 때 너무 물렁하지 않고 적당히 단단한 게 좋아요. 보관은 상온에서 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맛이 떨어져요. 다만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냉장고에 넣어서 2-3일 안에 드시면 돼요. 이제 혈관 건강도 챙기고 노화도 늦출 수 있는 토마토 이야기는 마무리할게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4번째 발효식품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하죠. 우리나라 어르신들 대부분이 젊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드셔온 음식들이에요. 된장, 김치, 청국장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자극적이거나 위에 안 좋다는 걱정 때문에 피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이런 발효식품들이 오히려 장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장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들이 수천억 마리나 살고 있어요. 어떤 건 우리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어떤 건 나쁜 일을 해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좋은 것들은 줄어들고 나쁜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도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거죠. 발효식품 속에는 이 좋은 생명체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된장 1g 속에만 해도 수억 마리가 들어 있거든요. 충남 아산의 한 요양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먼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호소하는 어르신 20분을 2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평소처럼 드시게 하고 다른 그룹은 식사 때마다 발효식품을 조금씩 추가해서 드시게 했어요. 2달 후 결과가 나왔는데 발효식품을 드신 그룹의 소화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더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위가 약한데 김치나 된장을 먹어도 되는지 말이에요. 사실 이건 잘못된 걱정이에요. 위가 약할 때 피해야 하는 건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지 발효식품 자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김치도 너무 빨갛고 매운 것만 피하시면 돼요. 익은 김치나 백김치를 드시거나 찌개로 끓여서 드시면 자극이 훨씬 줄어들어요. 된장국도 마찬가지예요.
된장을 많이 넣어서 짜게 끓이지 마시고 적당히 넣어서 구수한 맛만 내면 위에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청국장은 어떨까요? 냄새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요구르트는 가장 부담 없는 발효식품이에요. 하루에 작은 컵으로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차가우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서 꺼내서 조금 두었다가 드세요. 발효식품을 드실 때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염분이에요. 된장, 김치, 젓갈류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만 드시거나 물에 한번 헹구고 드세요. 언제 드시는 게 좋을까요?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나아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 김치를 함께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돼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평생 한식 위주로 드신 어르신들의 장 건강이 서구식 음식을 주로 드신 분들보다 훨씬 좋았다고 해요.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발효식품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드셔온 음식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이로 수분을 보충하고 가지로 소화를 돕고 토마토로 혈관 건강을 챙기고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까지 지켰네요. 하지만 여름철에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다섯 번째 달콤한 과일이에요. 수박, 참외, 복숭아. 이런 과일들을 마음껏 드시고 싶지만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과연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당뇨 환자가 늘고 있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을 아예 포기하고 계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드실 수 있거든요. 먼저 과일 속 당분에 대해 알아볼게요. 과일마다 당분 함량이 다 달라요. 수박은 한 조각당 당분이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조각을 드시잖아요. 수박 두세 조각이면 각설탕 대여섯 개 정도의 당분이 들어 있어요. 참외 반 개도 비슷하고요. 복숭아 한 개는 그보다 조금 적어요. 결국 평소에 드시는 양으로 계산하면 생각보다 당분이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드시는 게 좋을까요?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식사 직후에도 좋지 않아요.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 한두 시간 후예요. 이때 드시면 혈당 변화가 완만해져요. 양도 조절해야 해요. 수박은 한 번에 한두 조각, 참외는 4분의 1개, 복숭아는 중간 크기로 한 개 정도가 적당해요. 경기도 성남의 한 당뇨병 교육센터에서 실험을 했어요. 당뇨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과일을 전혀 드시지 않게 하고 다른 그룹은 적절한 양의 여름 과일을 올바른 시간에 드시게 했어요. 석 달 후 결과를 보니 적절히 과일을 드신 그룹의 혈당 조절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과일을 아예 끊은 그룹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당 변화가 더 심했거든요. 과일을 더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아몬드 서너 개나 호두 두 쪽 정도를 과일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져요. 견과류의 기름기와 단백질이 당분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가당 요구르트 반 컵에 과일 조각을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과일 드시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시는 것도 좋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드시면 혈당 패턴을 파악하기 쉬워요. 혈당이 걱정되시더라도 과일을 아예 포기하지 마세요. 올바른 양과 시간만 지키시면 여름의 달콤함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5가지 여름 음식을 알아봤어요. 오이로 수분을 보충하고 가지로 소화를 돕고 토마토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과일로 여름의 즐거움까지 더했네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남은 여름을 훨씬 건강하고 맛있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름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줄 5가지 음식을 알아봤어요. 8월 초 처음 말씀드렸던 김영순 어머니를 기억하시나요? 더위에 지쳐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으셨던 분 말이에요. 지금은 어떠실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활기가 느껴진다고 해요. 이웃 할머니들이 비결을 물어보면
이 5가지 음식 이야기를 해주신대요. 마법 같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걸 제때 주었을 뿐이에요. 오이는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에어컨이 되어주고, 가지는 부드러운 영양 공급원이 되어주고, 토마토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발효식품은 장 속 좋은 균들을 늘려주고, 여름 과일은 적절한 달콤함으로 삶의 즐거움을 더해줘요. 이 5가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시장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음식들이죠. 하지만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여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 식탁에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올려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8월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남은 2주 동안 이 5가지 음식과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여름 마무리하시기 바래요. 건강한 하루는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우선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처서를 앞두고 가을을 준비하는 음식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편한 백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